지렁이의 아들 견훤. 전라남도 광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아득한 옛날이었다. 지금의 전라남도 광주시 북쪽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순실이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다. 순실이는 19의 꽃다운 처녀였다. 가문 좋고 예쁘고 얌전한 순실의 배필은 누가 될까 하는 것이 벌써부터 온 마을의 화제거리였다. 하지만 순실에게는 밤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순실 처녀 혼자 건넌방에서 잠을 자고 있자면 어느새 무거운 바위에 짓눌리듯이 가슴이 답답해오고 그 답답함은 어느 틈에 황홀한 경지로 끌려가곤 했다. 비몽사몽간에 매일 밤 겪는 일이라 순실 처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얼굴을 붉히곤 했다. 꿈도 참 괴이하구나. 순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한데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순실이의 앞가슴이 드러나 있고 아랫도리에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 아마 잠결에 내 손으로 옷을 벗은 모양이구나. 순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밤마다 젖가슴이 풀어 헤쳐지고 아랫도리가 벗겨지므로 잠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순실은 밤만 되면 문단속을 철저히 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졌을 즈음이면 어느새 가위에 눌리듯이 가슴이 답답해오고 황홀경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순실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나는 일이 되풀이 되었고 그럴 적마다 어김없이 옷이 벗겨져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 말 못할 사연을 누구에게 알린단 말인가. 순실은 기가 막혔다. 부끄러워서 도무지 바깥도 나갈 수가 없었다. 항상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순실의 안색은 나날이 창백해지고 야위어 갔다. 이러한 순실의 변모가 부모의 눈에 뜨이지 않을 리가 없었다. 하루는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다. 예, 순실아. 요사이 무슨 근심이 있느냐? 통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안색이 말이 아니니 보기에도 여간 딱하지 않구나.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려 마시어요. 순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얘야, 아무래도 심상치 않구나.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애미에게 털어놓으려무나. 아무 일도 아니래도요? 세상에 못할 말도 어머니에게만은 한다지만 순실은 그것만은 어머니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순실의 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이 거듭 물었다. 순실아, 혹시 내 마음에 정한 백필이라도 있느냐? 속 시원히 말해라.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천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순실의 어머니는 끝내 딸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오지 않자 그 정도로 그만두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순실이가 자고 있는 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딸의 방으로 달려갔다. 예, 순실아, 왜 그러냐? 어머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어서 주무세요. 순실은 매일 밤마다 당하는 이상한 꿈에서 깨어난 참이었으므로 망측하고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얘야, 아무 일도 아니라니. 너의 신음소리가 안방까지 들렸는데. 순실은 어머니의 말에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얼른 말을 꾸며댔다. 어머니 제가 잠꼬대를 했나 봐요. 잠꼬대라면 다행이다만. 순실의 어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안방으로 건너갔다. 며칠 후였다. 그날 밤도 순실은 황홀한 꿈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방 안에서 서기가 자욱했다. 그리고 푸른 옷을 입은 젊은 사나이가 앉아 있었다. 순실은 그 사나이가 10년지기처럼 낯설지가 않았다. 순실은 사나이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한데 어쩐 일인지 그 사나이의 얼굴은 서기에 쌓인 채 자세히 보이지가 않았다. 사나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순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나이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애원하듯이 말을 했다. 소녀는 이미 그대에게 몸을 허락했나이다. 그러니 댁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나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여보세요. 저는 그대의 아내가 된 몸이에요.
그래도 사나이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한 줄기에 푸른 빛을 뿜으면서 어디론지 사라지는 것이었다. 바로 이때였다. 순실의 부모는 딸의 방에서 한 줄기에 푸른 빛이 뻗쳐 나오더니 담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부모는 날이 갈수록 여이어 가는 딸을 걱정한 나머지 뜬 눈으로 딸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푸른 빛은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나와서 담 너머로 사라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말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순실에게 태기가 있었던 것이다. 순실은 이 일을 끝내 숨길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순실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딸의 방을 드나드는 푸른 빛을 보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순실의 어머니는 바늘에 깬 명주실 꾸러미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일렀다. 얘야, 그 남자가 돌아갈 때쯤에서 명주실을 깬 이 바늘을 그 사람의 옷자락에 빠지지 않도록 끼워놓아라. 순실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날 밤 순실은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정체 모를 사나이가 찾아왔다가 다시 사라지려고 할 때 얼른 그의 옷자락에 바늘을 꽂았다. 이튿날 아침, 순실의 부모는 명주실이 풀려나간 대로 사나이가 간 곳을 찾아 나섰다. 명주실의 끝이 간 대를 찾아가 보니 담 밑에 이르러 한 구멍으로 들어가 있었다. 순실의 부모는 그 구멍을 파보았다. 구멍 속에는 큰 지렁이 한 마리가 허리에 바늘이 찔린 채 죽어 있었다. 순실의 부모는 깜짝 놀랐으나 한편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순실의 부모는 딸을 탓하지 않았다. 달이 찾아 순실이는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기상과 체격이 비범하여 다른 아이에게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었던 것이다.